저희들은 정봉주 후보의 입장을 듣기 위해 다방면으로 접촉을 했습니다. 정봉주 후보께 문자도 드렸고 인터뷰 요청도 드렸습니다. 강북을 공천 결과와 최근 발언 논란, 목발 경품 논란 등에 대한 정 후보의 입장을 충실히 전해드리기 위해서 여러 차례 접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봉주 후보는 저희들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인터뷰하지 않겠다라는 거부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아쉽게도 오늘 저희들은 정봉주 후보의 저희들이 취재한 내용에 대한 입장과 반박을 직접 전해드릴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히도 정봉주 후보는 경향신문 기자와 인터뷰를 했더군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 후보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지뢰로 두 다리를 잃은 이종명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내 발언에 대해 기자회견에서 이 의원에게 사과를 하고 영상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앞서 정봉주 전 의원이 당사자들에게 사과했다라는 발언과는 좀 많이 구체적이 됐군요. 2015년 발목지뢰 사건을 겨냥해 한 말은 결코 아니었다라고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주장한 것으로 경향신문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봉주 후보는 저희들과의 인터뷰 요청은 거부했지만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본인의 발언은 2015년 발목지뢰 사건을 조롱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며 유선상으로 사과한 인물은 하재헌 중사 김정원 상사가 아닌 당시 이종명 전 의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정봉주 후보의 이 해명을 듣고 저는 좀 많이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에도 2017년에도 저는 당시 사건을 누구보다 잘 알 수밖에 없었던 국방부 출입 기자였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 직접 현장을 취재했던 기자였기 때문입니다. 정봉주 후보가 주장했던 이종명 의원은 당시 정봉주 후보에 대해서 규탄 기자회견을 연 건 맞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종명 전 의원은 규탄 기자회견을 열면서 본인에게 사과하라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바로 2015년에 하재헌 중사와 김정원 상사에게 사과하라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봉주 의원은 2015년 북한의 발목지뢰 당사자들에게 언급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이종명 의원도 정봉주 의원이 사과해야 할 대상은 하재헌 중사와 김정원 상사라는 점을 당시에도 분명히 밝혔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걸 다 기억하는데 최병천 부원장님, 네. 정봉주 후보의 지금 이 경향신문의 해명이 좀 석연치 않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앞에 이야기랑 좀 많이 약간 달라지는 건데요. 당사자에게 사과했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또 이종명 의원에게 사과했다 그러고 이종명 의원은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피해자, 목발지뢰를 밟으신 피해자분이 아닌데 이 기자회견한 분한테 사과했다는 것도 약간 애매한 거죠. 물론 이종명 의원도 과거 군복무 당시에 지뢰로 다리를 잃은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당사자분이 가장 큰 게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과하는 게 이제 맞는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몇 분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해찬 대표나 김부겸 지금 이제 두 분이 공동 선대위원장이신데 이해찬, 김부겸 전 현재 선대위원장이 많은 후보들한테 직접 얘기해가지고 설화가 있거나 막말을 하거나 말조심을 지키지 않는 후보에 대해서는 공천을 철회할 수도 있겠다라고 지금 지시를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과연 여기서 지금 방어가 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정봉주 후보가 이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지금 더 논란이 될 소지가 매우 많기 때문에 선거가 30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당 지도부는 이 문제를 좀 더 긴급하고 중대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2012년 김용민 막말 사태 비슷한 게 발생할 수가 있고 실제로 군대와 관련되었던 20대, 30대 남성 및 그 어머니들 및 부모님들은 느끼는 어떤 감정이 남다를 것 같거든요. 이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가 뭔가 좀 깊이 있고 중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쉽습니다. 정봉주 후보가 제 전화를 받으셨다면 2015년 사건을 언급하고 조롱한 건 결코 아니다라고 주장하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구체적인 질문을 드렸을 텐데 그렇다면 과연 정봉주 후보의 저 발언이
어떤 사건을 의미한 것인지 궁금해지는데 다시 들어보시죠. DMZ는 멋진 거 있잖아요. DMZ. 발목질에.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DMZ에 들어가고 이 경품을 내는 거야. 발목질에 밟는 사람들한테 목발 하나씩 주니까. 얘기를 해도 그런데 이종명 의원에게 사과를 했다라는데 그러므로 당사자에게 사과한 게 맞다라는 반박인 셈입니다. 김종국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적절한 해명이라고 보십니까? 아니 이종명 의원이 그 2015년 그 발목질의 사건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 사과해라 이렇게 한 내용의 성명이었는데 왜 이종명 의원에게 사과를 합니까? 그 사과를 이종명 의원에게 했다는 내용도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고 어제 이제 처음 이 보도와 이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기사를 봤을 때 당사자에게 사과하고 영상을 내렸다. 네, 본인의 개인 유튜브였잖아요. 그렇게 나왔길래 저는 당연히 당사자인 두 그 하중사와 김 상사에게 이 사과를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누가 봐도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해명도 다를 뿐더러 당사자들에게도 전화도 심지어 전화도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전화 사과가 웬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도 전화조차 없었고 또 이종명 의원에게 한 사과였다 이 말도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해명이 더 중요한 거고 정말 명백하게 잘못된 일이었으면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사과하고 그 당시에 어떤 이야기였는지를 본인이 일단 명백하게 밝혀야 되는 게 저는 순서가 맞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당에서 윤리감찰단이 뭐 수사를 어제 착수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길게 끌 일이 아니거든요. 당사자에게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일인데 지금 벌써 아침 10시 다 돼가는 이 상황까지 그거 뭐 본인에게 물어보면 끝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정말 시간 끌어서는 안 되는 문제고 이런 문제야말로 정말 신속하게 해결해야 된다. 김부겸 선대위원장 합류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당에게 내가 필요한 얘기들을 하겠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이 문제도 정확하게 저는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5년 목함질의 사건을 겨냥한 발언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봉주 의원의 발언을 들어보면 김광삼 변호사님 의아해지는데 DMZ는 멋진 게 있다. 발목질회. 발목질을 밟은 사람에게 경품을 주자 목발. 지금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덮으려다 보니까 또 다른 거짓말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제 다음에 또 뭘 이걸 변명하다 또 거짓말이 또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저는 저건 뭐 명백하게 개인적 의견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지금 문제되는 것이 사과를 했느냐 안 했느냐 아니에요? 예. 그런데 2015년도에 목발 지뢰 사건이 있었고 지금 저 유튜브 영상은 2017년도에 찍은 거예요. 그러면 이종명 의원에게 사과를 했다고 한다면 이종명 의원은 지뢰로 인해서 상처를 입은 게 2000년도예요. 예. 그럼 2017년도에 17년 전 일을 가지고 이 얘기를 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종명 의원은 본인에게 사과하라는 적이 없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하재현 그리고 김정원 상사에게 사과를 해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인데 그 둘한테 사과를 하라고 했는데 나는 이종명에 사과했다고 했기 때문에 사과를 했기 때문에 내가 사과했단 말은 거짓말이 아니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왜 그 김진 앵커가 인터뷰를 했는데 왜 안 오겠어요? 너무나 내용을 잘 알고 있고 꼬치꼬치 포인트를 잡으면서 얘기를 하면 또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인터뷰에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인터뷰 않고 경향신문 같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일지 진보 매체에 굉장히 우호적인 언론 매체를 딱 집어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한 내용이 또 이게 거짓말에 또 논란이 또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 자체가 저는 막말, 욕설, 거짓말 그것은요 사실 인생에 관한 문제예요. 우리가 다 거짓말하고 막말하면 저 사람 인성이 안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원의 자질 중에 실력과 능력, 인성이 있다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건 인성에 관한 문제거든요. 인성이 없는 사람이 실력과 능력 가지면 뭐 하겠어요. 그 실력과 능력을 악용하는 거죠. 그런데 정봉주 의원은 실력과 능력을 인정받은 적도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기다도 인성의 문제까지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성의 문제가 우리가 어느 정도 조금 용인할 수 있는 인성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을 경악하게 하고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누구도 본인의 말에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얘기로 사실은 엄청나게 지금 유권자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거죠. 본인에게 유리한 매체를 골라서 인터뷰했을 것이다라는 것은 김광삼 변호사님의 어떤 개인적인 견해라는 말씀 드리겠고
경향신문도 충분히 훌륭하게 날카롭게 질문하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봉주 후보의 주장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세월이 오래 지난 일이다라며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진수희 장관님, 네. 오늘 사실 이 내용을 제가 취재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는데 제가 하재헌 중사를 최근에 다시 본 게 한 해 전, 1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1년 전 하재헌 중사를 다시 만났을 때는 굉장히 반가웠던 게 두 다리를 잃고 두 다리를 의족을 하고 청바지를 입고 제 앞에 나타났는데 그게 다리인지 의족인지 전혀 티가 안 날 만큼 자연스럽게 걷고 뛰고 운동도 많이 해서 다시 몸에 근육도 많이 붙고 장애인 조정 선수로서 열심히 자신의 꿈을 개척하는 청년의 모습을 또 한 번 보여줘서 1년 전 제가 하재헌 중사를 만났을 때 국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린다.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감히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일개 기자는 국민을 감히 대표할 수 없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국민을 대표하겠다라는 국회의원 후보를 뽑는 일이잖아요. 네. 정봉주 후보의 조금 전 해명, 김광삼 변호사님은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수희 장관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방금 전에 저는 김 변호사님이 그 인성 문제 지적을 하시면서 뭐 실력, 능력, 인성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인성. 저 그 부분에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오히려 인성에 관한 한, 그러니까 인간적인 성숙도에 관한 한 저는 저 하재헌 중사 지금은 그 어려운 재활 과정을 딛고 정말 이 긍정적인 그 마음으로 그 회복해가지고 지금 그 운동 선수로까지 뛰고 있잖아요. 저건 진짜 우리 그 청년들의 어떤 롤 모델일까, 기감이랄까 이 정도 될 수 있는. 그래서 저 두 젊은 장병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뿌듯해지고 이 나라 미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래서 나이 차이는 많이 나지만 저 두 젊은이들이 정봉주 지금 후보나 정봉주 후보를 두둔하고 있는 이재명 당대표보다도 훨씬 더 인간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다시 한번 흐뭇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조금 그랬던 거는 저 두 젊은이가 다시 마음에 상처를 입었지 않았을까 싶어서 그 부분이 좀 안쓰러워서 아까 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네. 정봉주 전 의원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난 2015년 목함질의 사건을 언급한 게 아니다. 난 이종명 의원에게 사과했으니 됐다라는 취지의 해명인데 만약에 정봉주 전 의원의 발언을 100% 신뢰한다는 가정을 하더라도 정봉주 전 의원의 거듭된 저 발언 때문에 하재헌 상사와 김정원 상사 그리고 하중사와 김 상사를 사랑하는 많은 주변의 사람들과 가족들 그리고 2015년에 우리 장병의 다리를 잃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을 보며 분노하고 가슴 아파했던 많은 국민들이 상처를 받았다면 정봉주 전 의원은 이들에게 사과를 해야 합니까? 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지금이라도 사과를 하는 게 맞죠. 그리고 당시에 이종명 의원에게 사과를 했다고 했는데 이종명 의원에게 어떻게 사과를 했는지도 밝혀야 됩니다. 당사자에게 어떻게 사과를 했는지 그 내용도 중요하고요. 그러나 사실관계가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이거는 얘기를 할수록 변명을 할수록 더 수습이 안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당시의 그 잘못에 대해서 솔직하게 사과하고 또 당사자가 이제 본인이 정봉주 후보가 직접 나서서 이 부분은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에서 뭘 조사합니까? 지금 몇 시간에 걸쳐서 밤새 조사한 겁니까? 아니면은 시작한다고 하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결론이 아침에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를 이렇게 질질 끌 문제도 아니고요. 그리고 비단 그 두 분의 이 피해자들뿐만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군에 가서 정말 이러저러한 많은 사고를 통해서 또 그 부상당한 장병들도 많고요.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는데 그 모든 그 가족과 또 당사자들에게는 정말 더 큰 상처가 되고 있고 다시 또 그 해묵은 상처가 더
게 더 아프게 올라오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뭐 오래된 이야기다 또는 뭐 사과했다 이런 말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문제가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보다 더 많은 선거를 치러보신 분들도 당에 많이 계시겠지만 정말 제 감으로는 일반 국민 상식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우리 국민 눈높이 매우 강조하잖아요. 봤을 때 이 문제는 정말 이렇게 가벼이 넘길 문제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은 총선 기간입니다.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국회의원 후보로 누가 적절한지를 우리 유권자들은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비단 공직에 오르려는 한 사람의 발언에 관련된 진위 논란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과 유권자들이 꼭 아셔야 하는 정보라고 판단이 돼서 앵커가 직접 취재했고 저희들은 충실하게 본인의 해명까지 보도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정봉주 후보가 지금이라도 이 방송을 보시고 저희와 인터뷰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저희들은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정봉주 후보의 해명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질문도 받으셔야 합니다.